송곳니가 쭈르륵 내려오면 당연히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치아들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런 치아들이 이제 드라큘라처럼 보인다든지 뾰족해 보인다든지 아주 심한 덧니로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이 송곳니를 뽑으신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일타교정 전문 허재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돌출입이나 주걱턱 같은 주제는 다뤘었는데 덧니를 주제로 다룬 적이 없더라고요. 네. 돌출입이랑 비슷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돌출입이 나오는 이유는 골격이 있으면, 얼굴이 작은데 치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그 치아를 수용해야 되는 공간이 좁은데 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벌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아들이 앞으로 뻗어지면서 돌출입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입술에 힘이 세거나 이렇게 입을 앙 다무는 근육이 세거나 라고 하면 치아들이 앞으로 뻗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안쪽에서 결국은 치아들이 다 맹출해야 하는데, 그 공간이 모자라면 결국은 삐뚤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덧니나 입돌출이나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다르겠지만 그 원인은 동일하다. 즉 골격과 치아 사이즈의 부조화, 이 크기의 부조화에 의해서 발생된다. 특히 송곳니가 덧니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송곳니는 제2대구치 맨 마지막에 있는 큰 어금니를 제외하고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치아거든요. 특히 위에는. 따라서 치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잡았어요. 송곳니가 쭈르륵 내려오면 당연히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치아들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런 치아들이 이제 드라큘라처럼 보인다든지 뾰족해 보인다든지 아주 심한 덧니로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이 송곳니를 뽑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코 밑에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송곳니의 뿌리예요. 이 송곳니의 뿌리가 여기 코 밑에 이 구각부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여기가 푹 꺼져 보입니다. 따라서 송곳니의 뿌리가 모든 치아 중에 가장 길고 동그랗고 튼튼하게 생겼는데, 이는 이 송곳니가 다른 치아들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송곳니가 없게 되면 심리적으로도 아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심한 공간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작은 어금니를 뽑죠. 왜냐하면 작은 어금니를 뽑았을 경우에는 다른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두 개가 그 맷돌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은 전혀 없다. 대신에 덧니가 있거나 입이 돌출되면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위생관리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치료가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환자분들의 건강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치료다. 덧니 교정에서는 발치 케이스가 더 많나요? 발치가 예전에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미니스크루라는 게 발생이 되고, 사랑니가 보통 이제 뽑아야 된다, 사랑니는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상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니 뽑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죠. 사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발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심하게 삐뚤삐뚤 하거나 아주 심한 돌출입이 있는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아예 안 뽑아도 되는 케이스도 있죠. 주걱턱이거나 아니면 치아 사이즈가 작거나 그런 경우는 안 뽑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중간 사이즈입니다. 약간 애매한 거죠. 발치와 비발치의 펜듈럼이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은 비발치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죠. 왜냐면 사랑니 뽑은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뒤로 밀어낸다든지, 아니면 치간 삭제, 인터프락시멀 리덕션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조금씩 여러 군데 다듬어주면 공간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수직 조절이나 치아를 뒤로 민다든지 여러 가지 교정의사의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비발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 덧니 케이스를 보면 이제 두 개죠. 하나는 이제 비발치고요, 하나는 발치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덧니가 되게, 오른쪽 송곳니 위에가 되게 심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 불룩 남았는데, 이분은 사실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렇게 골격이 많이 모자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금니를 뒤로 밀어가지고 송곳니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배열을 해드렸던 분이고, 좌측은 사실은 이제 발치를 한 상태인 거죠. 왜냐면 얼굴도 되게 얄쌍하고 삐뚤삐뚤한 양도 많죠. 사진을 보시면 측절치라고 하는 중간 대문니, 두 번째 작은 대문니가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송곳니가 옆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삐뚤삐뚤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그 공간 확보를 이용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면 입도 예뻐지고, 가지런하게 배열한 상태에서 위생관리가 잘 되게끔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 이 덧니가 왜 생기며 덧니에 대해서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발치를 할 거냐 비발치를 할 거냐 뽑지 않을 거냐에 대한 결정이 교정 상담 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발치냐 비발치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선 교정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검사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차이로 명품을 만드는 일타교정 전문의 허재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